그런 의미에서 사례를 보면서 어떤 식의 부정수급이 있었고 이것이 어떻게 보강되어서 처벌이 좀 강화되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 유아교육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의 사례를 살필 텐데, 아유, 참, 정말 전형적인 수법이죠. 그죠? 여러분 보시면, 방과후 수업을 실시하는 원생수를 부풀립니다. 원래는 예를 들어서 뭐 10명이면, 그걸 뭐 12, 13수로 부풀리면 그 두세 명 정도 부정수급을 하는 거죠. 이런 정도의 청구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던, 빈번했던 사례 중에 하나다. 아마 지금도 음성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는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밑에 또 다른 어떤 유아기관의 사례를 보면요. 허위로 어떤 반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출석부도 막 허위로 만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자녀를 그 반의 교수로 딱 근무하는 것처럼 막 속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의 임금도 챙기고 또 그에 대한 지원비도 챙기고 이건 뭐 상당한 어떤 부정수급이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예전에는 유아교육법에 의거해서 이 부정이익에 대한 환수만 가능했다. 근데 기본적으로 유아교육법에 의거한 환수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왜 다른 법률 우선 적용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 없는 내용 중에 바로 제재 부과금 이것을 지방재정 요 제재 부과금 추가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정도가 좀 더 강화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장기 요양 급여 비용을 역시 부정 수급한 사례인데 이것도 보시면 굉장히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수급자가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공한 것처럼 이게 허위로 등록하고 관련 서류를 또 조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장기 요양 급여에 대해서 부당한 청구를 해서 수급을 받았다. 이런 정도. 역시나 이게 뭐 눈먼 돈이니까 서로 뭐 짬짬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꽤 있었죠. 그죠? 이것도 역시 과거에는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해서 환수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이제 제재 부과금 추가도 가능해졌다. 이런 정도로 좀 강화되었다 볼 수 있고요. 자, 지방 보조금에 대한 역시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안 하시겠지만 주변에서 많이 좀 들어봤을 거예요. 이렇게 한다라는 이런 꼼수가 있다라는 거. 자, 어떠한 대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용품과 장비를 구입하는 그 과정에서 이것을 대여를 했는데 근데 거래업체들과 상호 공모해서 단가를 부풀려 가지고 허위로 견적서를 발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그 대여금이 원래는 한 100만 원인데 한 200만 원 정도로 그냥 견적서만 이렇게 부풀리는 거죠. 이렇게 사인만 하고 서류상으로는 200만 원짜리 뭐 알고 보면 이제 100만 원짜리 그럼 남는 그 차액 100만 원에 대해서 뭐 이러저렇게 해서 뒤로 뭐 리베이트 등등 이런 뭐 이름을 띄고 이렇게 뭐 이런 정도로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고 이거 역시 당연히 부정수급이 된다 이렇게 적발되었던 사례들이 있더라라는 거고요. 또 밑에 보면요 땡땡 대학의 어떤 교수께서 땡땡 대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어떤 용품 장비 등을 실제로는 다른 어떤 지방자치단체한테 빌렸으면서 그러고 그런데 허위로 이걸 구매한 것처럼 꾸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보증 수급으로서 이제 걸렸다라는 사례인데 이것도 역시 과거에는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요 금액만 환수를 했는데 이제는 제재 부과금도 추가로 부과하게 되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공공재정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을 하면 안 될 테고 혹시나 적발되면 과거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이렇게 제재를 한다. 이런 정도의 내용들 쭉 살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렇게 제재 부과금 등등 조치를 당하면 안 되겠다.